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경비 지도사 따면 얼마나 받고 도대체 보수나 근무 조건이 어떤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경비 지도사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경비 지도사 육성, 그다음에 경비 지도사의 권익 보호하고 경비 지도사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어떤 선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 및 지원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죠? 예, 자격증 있습니다. 저도 자격증 땄고요. 저는 지금 자격증 따가지고 상근 업무도 해봤고 지금 현재 비상근 업무도 한 3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제가 호칭은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현직에서 뛰고 있는 경비 지도사님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교수님, 여기서 경비 지도사를 따면 도대체 좋은 점이 뭔가요? 경비 지도사 따면은 경비 회사에 취직돼 갖고 일단은 자기가 어떠한 경비원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비 회사에는 경비 회사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장이 현장에 있는 모든 경비원들을 지도 감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간 간부자인 간부인 경비 지도사를 둬가지고 회사 임원급 이상의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나 이사 이런 직책을 줘가지고 그 직책에 맞게끔 자기가 현장에 나가서 경비원들을 지도 감독하고 또 필요한 근태라든가 또는 사직서 또는 근로계약서 이런 필요한 모든 역량을 다 사장의 권한을 거의 위임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의 자격증의 장점이라면은 상근과 비상근 제도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격증 중에 비상근 제도가 있는 거는 아마 경비 지도사가 유일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비상근 제도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매일같이 아침 9시부터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원들이 A조, B조 격일제로 근무하면은 하루 한 달에 2번 정도 A조하고 B조 현장에 나가서 직무 교육 4시간 정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순회 감독, 근태 확인하는 거죠. 경비원들에 대한 잘된 점, 잘못된 점, 또 경비원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 그걸 들어가지고 회사 사장한테 건의도 해주고 또 관리소장하고 현장 경비원들하고의 갈등이나 문제점, 모순점 이런 거를 지도사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게 경비 지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부분인데요. 경비 지도사는 한 달에 얼마나 받나 이거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럼 경비 지도사는 한 달에 보수를 얼마나 받고 근무를 합니까? 경비 지도사 보수는요, 물론 큰 회사, 메이저급 큰 경비 회사하고 작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딱, 고정적으로 얼마다 딱 정확하게 정하기는 사실 약간 차등이 있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회사 임원 이상의 직급을 받다 보니까 경비원 보수보다는 한 30% 정도 상향돼서 받는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50에서 400 정도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좀 유능한 경비 지도사, 예를 들어서 입찰 서류, 경비원 보수 빼는 공식이라든가 산출 계획서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경비 지도사들은 회사 사장의 오른팔 왼팔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입찰 서류를 자기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사장의 신임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은 500에서 600까지 좀 플러스 알파 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사의 역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도사가 예를 들어서 자기 능력, 자기가 다 관리하는 단지를 10개 단지를 재계약을 전부 시키면은 재계약이라는 게 관리가 안 돼서 대부분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재계약률이 한 90%에서 100% 되면 회사에서는 경비 지도사를 좀 무수한 경비 지도사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보수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비 지도사 이거 몇 살까지 할 수 있어요?
경비 지도사 상한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하면 할 수 있고, 특히 비상근 제도는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고 자기가 제2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직이나 은행 지점장 출신, 뭐 군 출신들은 한 55세 되면 대부분 현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현직에 나와가지고 100세 시대인데 직업이 없이 네. 이제 떠돌고 있는 이런 사람도 의외로 꽤 많거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한다 하더라도 나이 제한으로 사실 결격 사유로 어디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비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가 있다면은 비상근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운동 삼아 나가서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냥 쉬는 것보다 A조, B조 한 달에 한 2번 정도 경비원들을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한다는 게 어찌 보면 건강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솔직히 말해서 경비지도사 따면 취업은 수월한 편이에요? 지금 전체 2만 5천여 명의 그 자격증 합격자가 나왔는데 1회 딸 때는 나이 제한을 둬서 30세 이상 응시자만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연세가 대부분 1회, 2회 자격증 응시자들이 한 40대에서 50대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벌써 97년이 1회 자격증, 99년이 2회니까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 그럼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 일부 또 빠지면은 2만 5천 명에서 한 1만 명 정도 빼면 한 1만 5천 명 되지 않아요. 거기서 또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격증 따놓은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현직에서 지금 아직 퇴직을 안 하고 자격증만 합격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인원 빼면은 지금 우리 지금 나라에서 지금 경비지도사 선임돼 갖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 8,800명에서 9,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거의 90% 정도 현직에 있는 자격증 활용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이 알고 있을 때는 2만 5천 명 중에 8천에서 9천 명 자격증 지금 선임돼 있다 그러면 아이고 뭐 전체 40%밖에 취직이 안 되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소지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밝혀드리는 건데, 현직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 그 다음에 1회, 2회 10,000명 정도 제외하고 나면 지금 8천에서 9천 명 선임돼 있는 거는 고용률이 상당히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경비회사에서는 경비지도사를 채용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경비원 예를 들어서 200명당 1명을 의무 선임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0명이 추가될 때마다 지도사를 하나를 의무 선임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비회사가 경비원이 2,000명이 있다. 네, 그러면 네. 경비 지도사는 18명 정도는 의무 선임해야지만 그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인원에 맞게 선임을 안 하면 경비업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실제로 경찰관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경비지도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까? 지금 경찰관 전직으로 나와가지고 지도사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군 출신도 의외로 많고요. 그리고 경찰 출신 중에는 아무래도 그 경비업법을 관장하거나 경찰 소관 법령을 자주 봤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비회사 사장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좀 선임을 할 때도 아무래도 경찰 출신을 조금 우대라기보다는 좀 희망하는 그런 그 경비회사 대표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교수님께서도 비상근으로 경비지도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해보시니까 경비지도사라는 직업의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다른 일, 한마디로 해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뭐 방범강사로 강의도 나가고, 그 다음에 경비협회나 이런 데서 경비원 신인교육과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다 보니까 제가 상근으로 전종으로 경비조사 업무를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비상근이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비상근 한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A조, B조 한 달에 2번 정도 내가 여가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나가서 지도 점검 해주고 교육해주고 그 단지 하나마다 40에서 50만 원씩 받으니까 뭐 한 달에 한 140에서 150만 원은 그냥 부수입으로 별도 수입으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직업을 하면서도 비상근 업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꼭 내가 여기에 따른 경비 지도사 업무를 전종을 안 하더라도 다른 업무, 주 업무가 있으면서 그 보조로 비상근 업무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격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은 그러면 경비지도사를 따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역시 그 경찰 쪽에 있으면서 이쪽 경찰 업무라든가 또 경찰 행정학과 학생들 그쪽에도 경비 지도사나 경호 이런 쪽에도 전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게 된 거죠. 네. 그럼 경찰에 정년하시고 이렇게 지금 활동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정년은 아니고 일정 수준 연금용도 탈정도 일정 수준 되고 명퇴 신청하고서 바로 와서 이제 이 경비 지도사하고 또 이쪽 그 대학교 뭐 학생들도 가르치고 여기 협회에서 경비 지도사 육성도 하고 있고 뭐 강의도 하고 있고 비상근 업무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여성분들이 이 경비 지도사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젊은 사람들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도 그 보안검색이나 공항 항만 쪽에서 여성 지도사들을 많이 지금 그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그 여성분들도 그 요즘 경비 지도사 시험에 많이 도전하고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나 이 젊은 층에서도 경비 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어떤 열의를 가지고서 많이 도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네. 일반 경비 지도사하고 기계 경비 지도사 이 둘을 따면 뭐 더 좋은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 지도사는 뭐 시설이나 호송, 그다음에 신변, 그다음에 특수 경비 같은 이런 업무를 전부 할 수 있고요. 기계 경비는 기계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그 자격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이 따놓는다면 회사에서 기계경비 업무하고 뭐 시설이나 호송 이런 업무를 허가를 내가지고 같이 하는 이런 회사라면은 상당히 필요한 자격증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경비 지도사들이 자격증을 따고 나서 기계경비 지도사를 따면은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경비 지도사가 합격을 하면은 1차 시험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계경비 지도사는 2차만 보면 되고 또 필요한 경우 자격증 따고 나서 3년 이내에 그 기본교육을 받을 때는 자기가 기본교육 과목에서도 면제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교육 받을 때도 상당히 부담 없고 편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일반 경비 지도사하고 기계 경비 지도사 같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수 인력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따는 거면은 기계 경비 지도사도 같이 따가지고 좀 자기의 역량을 가치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경비 지도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상도 이제 경비 지도사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주제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촬영할 거니까요. 혹시 댓글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호호자는 또 다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